예, 안녕하세요. 오정윤 한국통사 3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조선의 중심지는 어디인가가 되겠고요. 이 지도에서 나타나듯이 이제 오늘은 고조선 중심지에 대한 여러 학설을 제시를 하고 강의를 하는 제 견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화면이 좀 넓게 보일 겁니다. 현재 보는 이 건물은 심양에 있는 정가와자 유적이고요. 동북공정을 할 때 폐쇄를 시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동북공정이 완성된 후에는 지금 현재 개방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박물관으로. 그 전까지는 한국인들은 출입 금지였죠. 자, 오늘 배우게 되는 고조선의 역사 강역. 고조선의 중심지는 현재 5가지 학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만주 중심설이라고 부르는 요서, 요동, 이건 하나로 묶으면 전체로 해서 이것이 만주 중심설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통설로 계속해서 내려왔던 것이 평양, 대동강 중심설, 그리고 이 만주에서 대동강으로 이동했다는 중심지 이동설, 그리고 이제 대동강 문명이라고 해서 북한이 새로운 학설을 제시하면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고조선의 영역이 확대됐다고 하는 중심지 확대설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는 것으로 고조선의 중심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고조선 중심지에 관한 여러 견해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여기 요서 중심설, 그죠? 요서 중심설은 고조선의 모든 그 기간이 요새에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초기 고조선이 발생했을 때 요서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됐다. 그리고 이 고조선은 요화 문명을 계승한 그 바탕 위에 건국된, 그래서 대체적으로 하가점 하층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유적지를 고조선의 유적으로 본다면 요새에서 시작했다가 그다음에 심양과 해성, 심양, 해성, 개평 이 지역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 완전한 형태로 나오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중심지가 요동으로 이동을 했지만 이건 이동설이라고 하지 않고 넓게는 만주에 있었기 때문에 요동 중심설이 되겠죠. 그래서 요서와 요동이 고조선의 전반기와 후반기에 있었다고 본다면 이것이 요서 중심설, 요동 중심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심지 이동설은 이 고조선이 이 만주에 있다가 고조선 후기에 흉노와 고조선의 전쟁 또는 흉노와 연나라의 전쟁으로 고조선이 이천리의 땅을 빼앗기고 대동강 쪽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이걸 이동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고려 조선 때부터 그냥 지금의 평양이 예전부터 고조선이었다고 하는 대동강 중심설, 그리고 북한이 새롭게 제안한 확대설, 중심지 확대설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서 중심설은 요하 문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동북공정 넘어 요하 문명론이라고 해서 우시라 선생님이 쓴 책에 나오는 지도를 그대로 받아서 여기다가 넣었는데요. 소화서부터 시작해서 흥룡화, 사해, 그다음에 부하, 그다음에 조보구, 홍산, 소하연 이 요하 문명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하가점 하층 문화로 이어져서 하가점 하층 문화가 고조선을 대표하는 유적으로 본다면 여기가 바로 고조선의 발생지이자 초기 고조선의 중심지일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유적지 가운데 하나가 하가점 하층 문화에 속하는 이도정자 추락유적 이런 것들이죠. 이것이 고조선이 요서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물론 우리나라 학계는 요하 문명과 그 요하 문명의 끝자락에 있던 하가점 하층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고조선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그 요하 문명에 나오는 문명적 성격이 우리 그 이후에 부여나 고구려로 계승되었다는 점을 전제를 한다면 요서 중심설의 근거는 확실한 거죠. 그러면 이제 하가점 하층 문화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하가점 하층 문화는 서기전 2500년에 시작됐다면 바로 우리 건국 이야기,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했던 BC 2333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유물이 되겠고요. 바로 여기에 보이는 과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최초의 청동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하가점 하층문화는 이러한 그 고조선을 대표하는 청동 거울과 함께 바로 이 석경이 나왔습니다. 이 석경이 나왔다는 것은 음악이 표준화가 됐다는 것이고, 이 음악의 표준화는 국가의 탄생과 국가의 의례 제도가 완성됐다는 것, 그래서 악이 출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금 조선시대 종묘 제략에서도 쓰는 이 석경, 왜냐하면 이 돌은 경석으로 만드는데 이것이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표준음을 구사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오늘날 충청도 남양에 있는 광산에서 경석을 채취해서, 그때 이제 장영실이 그 경석을 채취하게 되죠. 그래서 표준음을 만들고 임진왜란 때 이 표준음이 있는 석경을 가지고 몽진을 떠났죠. 그 이유는 석경만 있으면 모든 악기의 음을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하가점 하층문화에 석경이 출현했다는 것은 적어도 이곳에 국가 의례를 주관하는 정치 세력이 있었고, 그 정치 세력을 고조선의 초기로 보는 거죠. 자, 다음이 청동단검입니다. 청동단검의 발생지는 요서입니다. 따라서 이 요서 지역의 어떤 특정한 지역에, 물론 초기 청동단검은 아직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략 BC 전후한, 그러니까 서기전 12세기경에 청동단검이 나왔는데 완형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남산군 유적과 조양의 12대 영자 유적인데, 이러한 청동단검이 초기 모습이 아니고 어느 정도 완성된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기전 12세기경이기 때문에 초기 단검이 나온다면 적어도 500년, 1000년 전에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전통이 서기전 12세기경에 요서 지역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1000년 이상 이 지역에 고조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 400년이 지난 후에 BC 8세기경, 9세기경이 되면 이렇게 심양의 정가화자 유적으로 그 중심지가, 청동단검의 중심지가 이동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요서 지역에 있던 고조선의 전기 정치 권력이 이제 고조선 후기에는 지금의 심양과 그 밑에 있는 해성, 이쪽으로 이동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동 중심설입니다. 제 책 1장 3절 42쪽에 보면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인 비파형 동검, 고인돌, 미송령 토기가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곳, 바로 요동입니다. 따라서 요동 중심설은 고조선이 초기에 요동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요서에 있다가 중심지가 BC 한 8세기경에 요동으로 옮겼을까? 그 이유는 이제 초원 지역에 이제 유목 세력이라든지 또는 중국과 고조선 중심의 고조선의 외곽 세력인 산융이나 동호와 같은 연합 정권이 등장하면서 고조선이 중심지를 요동 쪽으로 옮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동 중심설은 이 요서 지역에 비해서 많은 탁자식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들이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남한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중국의 동부 해안까지 고인돌이 출현하고 비파형 동검이 나오기 때문에 고조선의 역사 강역은 이렇게 넓게 볼 수는 있지만 수도와 중심 세력이 있는 곳은 바로 이곳 요동이 아닌가. 그래서 고인돌의 분포도를 보고 요동 중심설의 근거를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해성에 있는 성목성 고인돌입니다. 석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 석붕을 보게 되면 이 고인돌은 이 면을 갈았습니다. 갈아서 짝을 맞추듯이 사각을 맞추고 그 사각 위에 돌을 이렇게 홈을 파서 덮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기는 BC 1500년 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오래된 거죠. 그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요서에 있던 고조선의 정치 권력이 요동으로 이동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미송리형 토기라고 합니다. 아가리를 이렇게 펼쳐 있고, 물론 그 앞시간에 미송령 토기를
강자로 올렸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가리를 벌리고 있고 이 몸체는 통통한 모습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고리가 2개나 4개가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이장경호의 형태라고 합니다. 물론 사이장경호는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로 계승됩니다. 이런 형태의 그릇은 동아시아에서 오로지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만 가지고 있는 그릇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형은 민족 고유의 지표 유물이기 때문에 바로 이 미송리식 토기의 분포도와 이 미송리형 토기의 아형으로 본계 이것도 요동이고 신미는 지금 심양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서울로 말하면 서울의 저쪽 강남이라든지 강북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심양의 변두리 쪽에 있는 신민시 거기에 고태산 유적 이런 것들이 전부 미송리형 토기의 분포도입니다. 따라서 이 미송리형 토기가 분포된 이 지역이 요동이기 때문에 요동 중심설의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심양의 정가와자 유적인데 무지 중요한 유적입니다. 심양의 정가와자 유적이 서기전 8세기형인데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요동반도에 있는 강상무덤, 누상무덤에서도 같은 유형의 비파형 동검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서 지역에 있었던 비파형 동검과 요동에 있던 비파형 동검은 역사적 제작 방식의 계승성이 확실한 겁니다. 중국의 일부 학자나 우리나라에서 고조선을 부정한 사람이 요서 지역의 청동기는 산룡이나 동으로 보고 이쪽 요동 지역은 고조선 예맥적으로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이런 청동 단검은 분명히 역사적 계승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특정 민족이 1000년 이상 이 지역에 있지 않으면 이 요서 지역과 요동 지역의 청동 단검의 계승성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동 중심설은 요서 중심이 요동 중심으로 어느 시기에 옮겨져 있는데 학자들마다 견해는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상나라와 주나라의 교체기 BC 1046년이거든요. 그때 우리 고조선도 중심지를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상나라의 많은 유민들이 고조선의 서부 쪽으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세력 중에 하나가 아마 기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때 고조선의 중심지가 요서에서 요동으로 이동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사진은 항상 답사를 할 때 정가 유적을 갑니다. 지금은 이제 정가와자 유적관이 아주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는 개방을 했지만 동북공정 당시는 한국인은 일체 접근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 앞에 가서 농성을 하던 모습들입니다. 자, 그래서 정가와자 유적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중심지 이동설입니다. 중심지 이동설은 요서 지역과 요동 지역에 고조선의 지표유물이 쏟아지니까 대동강 중심의 고조선 중심지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대안으로서 당시 고려대학교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정배 교수가 아마 이 이동설을 제안을 했고 이것이 현재 한국사 통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근거로 바로 사서에 나오는 흉노와 연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고조선이 서쪽 국경 이천리를 빼앗겼다. 그래서 요서 요동에 있던 고조선의 중심지가 지금의 평양으로 이동했다는 거고 현재는 통설로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 사기 흉노열전에 보면 흉노와 동호가 전쟁을 해서 동호가 천리 땅을 뺏겼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동호를 고조선의 서쪽 국경에 있던 고조선에 속하는 연합 제국으로 본다면 고조선은 곧 동호고 동호는 고조선을 본다 하면 이게 천리를 뺏겼습니다. 그 이후에 연나라가 강성할 때 자손들이 점점 교만하고 학정을 베풀어서 연나라가 진계를 보내서 그 서쪽 땅을 뺏겨서 이천리를 뺏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조선이 이천리를 뺏겼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뺏겼느냐? 흉노와 동호 전쟁에서 천리를 뺏기고 또 연나라와 전쟁에서 천리를 뺏겼는데 이 기록은 그 천리 뺏긴 두 개의 기록을 합해서 이천리를 뺏겼다. 그래서 이천리를 빼앗아서 만번한을 경계로 삼아서 조선이 점점 약해졌다. 요걸 근거로 해서 바로 중심지가 이동했다. 그러니까 중심지 이동설은 두 가지 전쟁,
동호를 고조선으로 봐서 흉노와 고조선의 전쟁에서 천리를 빼앗기게 되고 고조선과 연나라가 전쟁을 해서 또 천리를 뺏겼다. 그래서 이 천리를 뺏긴 것으로. 근데 문제는 이때 조선은 고조선이 아니라는 거죠. 이때 조선은 기자조선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고조선은 해체돼서 그쪽에는 부여가 있기 때문에 이 조선은 고조선 이후의 세력인 고조선. 자, 그것은 이제 고조선의 계승국가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사서에는 조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이때 이 천리를 뺏겼다 이거죠. 그래서 요서 천리 뺏기고 요동 천리를 뺏겨서 평양으로 이동했다. 이것이 바로 중심지 이동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통적인 이제까지 전통적인 것은 대동강 중심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이 그 이전에 위만조선 때도 평양이었고 거기에는 낙랑군도 있었고 그 이전에는 기자조선의 평양이고 그 이전에는 우리 단군조선의 평양이었다고 하는 그냥 내리 평양을 고조선부터 평양으로 본 거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동강 중심지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동강 중심설은 일본 제국주의에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 식민사학자들한테 그대로 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의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한국사를 배울 때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낙진, 임현. 낙진, 이면에서 이렇게 하나를 비워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세력은 이거 맨날 배웠습니다. 아예 식민사학을 그냥 머릿속에 그냥 심지 박듯이 꼭꼭 박아놨던 겁니다. 오죽하면 몇십 년이 지난 저도 낙진, 임현을 외우겠습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낙진, 임현.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일본인들은 여기 있던 진봉군을 충청도 밑에까지 넣어놨습니다. 하여튼 황당하게 그지없지만 이것이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학계를 지배했던 설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낙랑, 진번, 임돈, 현도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유물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낙랑군에 속하여 있는 점재현의 신사비가 용강에서 출토가 됐죠. 이렇게. 근데 문제는요, 이 점재현 신사비가 이렇게 세워졌을 때 꼬맹이가 사진을 찍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강 언덕마루에 있어요. 근데 수백 년 동안 발견이 안 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아니, 우리가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 비봉에 있는 거, 봉우리가 있다는 거 다 알거든요. 가막산에 비석이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점재현 신사비를 몰랐다? 이건 누가 갖다 놓은 거죠. 갖다 놓고 꼬맹이한테 옆에서 사진 찍게 한 거죠. 적어도 IQ가 100이 넘으면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민사관을 위해서 요소했던 것을 지금의 위치로 옮겼다는 위치 조작설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여튼 이전에는 대동강 중심설의 주요한 근거로 삼았던 것이 바로 점재현 신사비입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이 이제 새로운 학설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양 확대설인데요. 옛날 채널 A에서 이렇게 북한이 가르치는 세계 5대 문명에서 이렇게 탈북자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요새 이거 배운다. 다른 데는 소개를 안 했는데 의외로 이것 때문에 소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대동강 문명, 우리나라 사학계는 절대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하여튼 북한 탈북자들을 위해서 배운다 해서 이거 한번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강 문명이 실제 북한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체적으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게 이제 북한의 사이과학원에서 나온 지도입니다. 저는 다 갖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기가 이제 평양입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평양 왕검성 이곳에서 시작했다는 거죠. 네, 이것은 식민사관에 자칫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 부분을 빼버리면 북한도 평양이 왕검성이 있다는 걸 인정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북한은 BC 한 2800년, 3000년경에 여기서 고인돌 문화가 시작돼서 여기서 힘을 갖고 만주 쪽으로 확대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화살표가 확대되고 있죠. 이렇게 확대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평양 확대설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최신 지도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평양 확대설입니다. 그래서 중심지가 확대됐다는 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학설을 봤는데요. 이 가운데 요서 요동 만주 중심설을 지지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한국사 어떻게 계승됐냐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이제 32강을 마치고 33강에서 고조선의 후예들
고조선 계승국가는 누구인가에서 이 부분을 다시 강의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32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